한 도령이 폭풍우를 뚫고 천리길을 걸어갔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여인을 위해서. 저놈 좀 보시오. 눈 쓸 줄도 모르는구려. 한겨울 눈보라가 산을 삼킨 밤, 한 사내가 빗자루를 쥐고 비틀거렸다. 털옷도 장갑도 없이 손은 터지고 얼굴은 귀신처럼 상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눈을 쓸며 창을 올려다보던 그 순간 창 안의 여인과 눈이 마주쳤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창을 닫았다. 여인을 위해 천리 길을 달려온 남자와 그를 모른 척할 수밖에 없는 여인. 그와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소중한 인연 감사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찾아가 인사드리겠사옵니다. 이야기는 6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종 임금 때 평안도는 팔도에서 으뜸가는 풍류의 고장이었다. 산수가 빼어나고 기녀들의 재주가 뛰어나 선비들이 검은고 소리에 취해 몇 해씩 머물다 가곤 했다. 그 기녀 장부 속에 자란이라 불린 아이가 있었다. 겨우 12살이었으나 노래와 춤은 물론 피리와 검은고에 이르기까지 견줄 자가 없었다. 특히 한시를 짓는 솜씨가 어찌나 뛰어났던지 어른 선비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자란의 외모 또한 세상에 드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개부터 사람까지 아래 달린 것들은 누구든 자란에게 반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다. 그 무렵 이름난 재상이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해왔다. 한양에서도 명망이 높은 가문이었고 그에게는 외아들 장현이 있었다. 나이는 자란과 같은 12살이었다. 장현은 어려서부터 경전과 역사에 밝았고 글 솜씨가 빼어났다. 게다가 풍류를 아는 마음 또한 남달라. 검은고와 노래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관찰사 부부는 이 외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히 여겼다. 관찰사의 생일을 맞아 가명에서 큰 연회가 열렸다. 아전들과 고을의 유지들이 모두 모여 술잔을 나누었고 기녀들이 차례로 나와 춤을 추었다. 그 중에서도 자란이 자리에 올랐을 때 장내의 공기가 달라졌다. 어린 나이였지만 자란의 춤사위는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제비가 날렵하게 하늘을 가르는 듯했다. 관찰사는 흥이나 아들 장현을 불러내어 함께 춤추게 했다. 두 아이가 마주 선 순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한 쌍의 꽃이 피어나는 듯했고 원앙새가 물 위를 노니는 듯했다. 춤이 끝나자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관찰사는 자란을 불러 상 앞에 앉히고 맛 좋은 음식과 고급 비단을 넉넉히 내렸다. 그리고는 자란을 아들의 시중을 드는 기녀로 삼았다. 차를 내오고 먹을 갈며 함께 시를 짓고 노래하는 일을 맡긴 것이었다. 그날 이후 자란은 장현의 곁에서 늘 함께했다. 아침이면 차를 내왔고 낮이면 먹을 갈아주었으며 밤이면 시로 답가를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그저 동무였다. 나이 어린 두 아이가 함께 노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동무는 벗이 되었고 벗은 어느새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다. 장현은 자란의 웃음소리가 좋았고 자란은 장현의 다정한 말투가 좋았다. 둘이 함께 시를 짓고 검은고를 타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가명 안의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관찰사 부부도 눈치를 챘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어느덧 6해가 지났다. 12살이었던 두 아이는 이제 18살의 사내와 여인으로 자랐다. 장현의 눈길은 더 이상 자란을 떠나지 않았다. 자란이 방에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자란이 노래를 부르면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했다. 자란 또한 마찬가지였다. 장현의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이 붉어졌고 장현이 지은 시를 읽으면 가슴이 저려왔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놓여 있었다. 한쪽은 재상가의 아들이었고 한쪽은 기녀였다. 아무리 마음이 깊어도 혼인은 불가능했다.
장현이 아무리 원해도 자란을 정실 부인으로 삼을 수는 없었다. 기껏해야 첩으로 삼는 것이 고작이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사랑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더욱 애틋했고 더욱 간절했다. 관찰사의 임기가 끝나 한양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다. 6해 동안 평안도에서 정사를 베푼 관찰사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관찰사 부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아들 장현과 자란의 사이였다. 장현이 자란과 함께한 세월이 워낙 길었으니 자란을 두고 가면 상사병이 날까 염려되었다. 그렇다고 자란을 한양으로 데려가자니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아들의 명성과 품행에 방해가 될까 걱정이었다. 고민 끝에 관찰사는 아들을 불러 물었다.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자라는 어찌할 생각이냐? 자네가 첩 하나를 두는 것도 세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니. 내가 자란을 정녕 잊을 수 없다면 함께 가도 좋다. 다만 부인으로 앉힐 수는 없다. 내 생각대로 하거라. 장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비록 제가 한때 아름다운 여인에게 한눈을 팔긴 하였지만 어찌 그리워하며 잊지 못할 리 있겠습니까? 이미 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관찰사와 부인은 그 말에 흡족해했다. 정말 사내답다며 칭찬했다. 장현의 굳건한 의지에 안심하며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이별의 날이 다가왔다. 자란에게는 아무런 말도 전해지지 않았다. 장현이 무엇라 말했는지, 앞으로 어찌 될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떠나는 날 아침, 자라는 가명 앞마당에 나와 장현을 기다렸다. 가마가 준비되고 짐이 실렸다. 장현이 나왔다. 자라는 달려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도련님, 저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장현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마에 올라탔다. 이미 잊었소. 부디 건강히 지내시오. 그 한마디만 남기고 가마는 떠났다. 자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그날 자라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랑이 끝날 때의 아픔을,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한양으로 돌아온 장현은 부귀와 학문 속에서 살았다. 관찰사였던 아버지는 대사원 직책을 맡아 조정에서 일했고 장현은 과거를 준비하며 공부에 매진했다. 낮에는 책을 읽고 글을 지었다. 벗들과 시를 주고받고 어른들께 학문을 배웠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랐다. 잠자리에 누우면 자란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자란의 노랫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베개를 적시는 밤이 많았다. 자란이 그리웠다. 너무나 보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아버지 앞에서 이미 잊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 말이 발목을 잡았다. 사내의 자존심이 그를 가두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졌다. 밥맛이 없었고 그리 손에 잡히지 않았다. 친구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다. 결국 장현은 핑계를 찾았다. 진사와 생원을 뽑는 과거 시험이 있으니 절에 들어가 공부하겠다고 했다. 부모는 흔쾌히 허락했다. 장현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한양 근교의 절로 들어갔다. 절에서의 생활은 고요했다. 아침 예불 소리에 잠을 깨고 온종일 책을 읽었다. 저녁이면 스님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그러나 장현의 마음은 조금도 고요하지 않았다. 자란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격렬해졌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붓을 들어도 자란의 이름만 쓰게 되었다. 겨울이 깊어졌다. 어느 날 밤 눈보라가 거칠게 몰아쳤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바람은 나무를 흔들어댔다. 장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앞마당에 나왔다. 눈발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달을 보자 자란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란이 보고 싶다.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장현은 결심했다. 가자. 지금 당장 가자.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 털옷도 털장갑도 챙기지 않았다. 그저 신고 있던 가죽신 그대로,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절문을 나섰다. 친구들이 자는 동안 홀로 떠났다. 목적지는 평안도 평양, 자란이 있는 곳. 천리 길이었지만 장현은 멈추지 않았다. 눈보라를 뚫고 오직 자란을 향해 걸었다. 재상가의 귀한 도령이 걸어본 적 없는 길이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마를 타거나 말을 타고 다녔지. 걸어서 먼 길을 간 적이 없었다. 첫날부터 발에 물집이 잡혔다. 이틀째는 물집이 터졌다. 사흘째는 피가 났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자란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걸었다. 추위가 엄습했다. 털옷이 없으니 밤이면 얼어 죽을 것 같았다. 주막을 찾아 묵으려 해도 돈이 넉넉지 않았다. 절에서 나올 때 가진 돈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헛간이나 마구간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배가 고팠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사치였다. 길가에서 얻어먹거나 굶으며 걸었다. 옷은 누더기가 되었다. 눈과 비를 맞아 찢어지고 더러워졌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다. 손은 터지고 발은 피투성이었다. 영락없는 거지 꼴이었다. 한 달이 걸려 평양에 도착했을 때 장현은 더 이상 재상가의 아들이 아니었다. 귀신 같은 몰골의 거지였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피했고 아이들은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장현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자란을 만난다는 희망 하나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장현은 기억을 더듬어 자란의 기녀집을 찾아갔다. 6해 전 그곳을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낮은 담장과 작은 대문. 그 앞에서 장현은 한참을 망설였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자란의 어미가 문을 열었다. 장현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라 문을 닫으려 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장현입니다. 예전 관찰사의 아들. 자란의 어미는 눈을 크게 뜨고 장현을 다시 보았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도련님, 어찌 이 꼴이 되셨습니까? 자란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자란의 어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자란이는 여기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새로 부임하신 관찰사 나으리의 아드님이 자란이를 총애하셔서 산속 정자에 데려가 밤낮으로 함께 지내십니다. 이제 한 달째 집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현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천리 길을 걸어왔건만 자란은 다른 남자 곁에 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산속 정자가 어디입니까?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정자 주변을 아전들이 지키고 있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현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다. 갈 곳도 없었고 돈도 떨어졌다. 멍하니 서 있던 장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예전에 아버지가 관찰사로 계실 적 하급 아전 한 명이 큰 죄를 저질러 사형을 앞둔 적이 있었다. 그때 장현이 아버지께 간곡히 청하여 그 아전의 목숨을 구해준 일이 있었다. 그 아전이라면 혹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장현은 기억을 더듬어 그 아전의 집을 찾아갔다. 다행히 그 아전은 아직 같은 곳에 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아전이 나왔다. 장현의 몰골을 보고 의아해하다가 이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련님, 어찌 이런 꼴로. 부끄럽지만 하룻밤만 묵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란을 만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아전은 장현을 집 안으로 들였다. 따뜻한 밥과 옷을 내주며 그간의 사정을 들었다. 도련님의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제 목숨을 살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자란 낭자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좋습니다. 방법만 알려주십시오. 아전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마침 지금 고을에서 백성들을 동원해 산속 정자 주변의 눈을 치우는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일꾼들 틈에 섞여 가시면 혹시 자란 낭자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장현은 일꾼들 틈에 섞여 산길을 올랐다. 20명 남짓한 백성들이 빗자루와 삽을 들고 눈을 치우러 가는 것이었다. 산속 정자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둘러싸고 계곡물 소리가 맑게 들렸다. 그러나 장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자란만 보고 싶었다. 일꾼들이 정자 앞마당에서 눈을 쓸기 시작했다. 장현도 빗자루를 들었다. 그러나 평생 빗자루질을 해본 적 없는 도령이었다. 손놀림이 서툴렀고 자세가 어색했다. 그 모습을 본 관찰사 아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저놈 좀 보시오. 눈 쓸 줄도 모르는구려.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장현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았다. 그저 묵묵히 빗자루질을 계속했다. 그때 정자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십니까? 관찰사 아들이 대답했다. 저기 저 하인이 눈 쓰는 게 워낙 볼품없어 웃음이 나오. 자란, 그대도 한번 보시오. 창문이 열렸다. 자란이 밖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자란의 눈이 크게 떠졌다. 서툰 빗자루질을 하던 그 사내가 장현이었다. 자란은 숨이 막혔다. 믿을 수 없었다. 저 거지 같은 몰골의 사내가 장현이라니. 한양의 부귀한 도령이 어찌 이런 꼴이 되었단 말인가. 그러나 티를 낼 수 없었다. 자라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창을 닫았다. 관찰사 아들에게 말했다. 나으리,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아버님 제사가 다가와 집에 다녀와야 합니다. 하루만 허락해 주십시오. 관찰사 아들은 못내 아쉬워했지만 제사라는 핑계를 거절할 수 없었다. 자라는 서둘러 정자를 나왔다. 곧장 기녀 집으로 달려갔다. 어미에게 물었다. 어미, 장현 도련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어제 왔다 갔느니라. 그런데 어찌 알았느냐? 자라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물었다.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글쎄, 모르겠구나. 자라는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예전에 장현이 하급 아전을 도와준 일이 있었다. 그 아전의 집으로 가보았다. 과연 장현이 거기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장현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6해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터져 나왔다. 자란이 먼저 달려들어 장현을 껴안았다. 장현도 자란을 꼭 안았다. 둘 다 목 놓아 울었다. 미안하오, 자란. 정말 미안하오. 도련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울 뿐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눈물이 그치자 현실이 보였다. 장현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나왔고 자란도 관찰사 아들에게 매인 몸이었다. 둘 다 돌아갈 수 없었다. 자란이 먼저 결심했다. 도련님, 도망갑시다. 도망? 이대로 있으면 저는 관찰사 아들의 첩이 되고 도련님은 거지로 떠돌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깊은 산골로 도망쳐 숨어 삽시다. 장현은 망설였다. 그러나 다른 방도가 없었다. 자란과 헤어질 수는 없었다. 자란은 그동안 받은 비단옷과 금은으로 만든 장신구들을 보자기에 나누어 쌌다. 밤이 깊어 어미가 잠든 틈을 타 장현과 함께 집을 나섰다. 둘은 달빛을 따라 걸었다. 사람의 눈을 피해 깊은 두메 산골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앞만 보고 걸었다. 두 사람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외딴 곳에 움막을 얻어 살기 시작했다. 장현은 낮이면 품팔이를 했다. 밭을 갈고 나무를 했다.
귀한 도령이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지만 참았다. 자란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자란도 바느질과 빨래로 품삯을 벌었다. 돈이 떨어지면 장신구를 조금씩 팔았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둘만의 세상이었다. 한편 한양에서는 큰 난리가 났다. 장현이 절에서 사라진 것이었다.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아침에 깨어보니 장현이 보이지 않았다. 방 안을 뒤졌지만 흔적조차 없었다. 친구들이 장현의 부모에게 급히 전했다. 대사원이었던 아버지는 즉시 관가에 수배를 내렸다. 팔도에 방을 붙였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장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 끝내 장현을 찾지 못했다. 장현의 부모는 더 이상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아들이 죽었다고 결론 내렸다. 3년상을 치르고 제사를 지냈다. 사람들은 요물이나 여우에게 홀렸거나 호랑이에게 물려갔을 것이라 수군거렸다. 평안도에서도 소동이 있었다. 관찰사 아들이 자란을 찾았지만 자란은 사라지고 없었다. 제사 핑계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다. 관찰사 아들은 며칠 기다렸지만 자란이 오지 않자 화가 났다. 자란의 어미를 불러 꾸짖었지만 어미도 딸의 행방을 몰랐다. 결국 관찰사 아들은 자란을 찾기를 그만두고 다른 어린 기생에게 마음을 돌렸다. 자란의 이름은 서서히 잊혀졌다. 두매산골에서 장현과 자란은 그렇게 3년을 살았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장현의 얼굴에는 근심이 깊어졌다. 자란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3년째 되는 어느 날 저녁, 자란이 장현에게 말했다. 도련님, 왜 그러오? 이대로 살다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장현은 고개를 숙였다. 자란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재상가의 외아들이었다. 부모는 자신이 죽었다고 여기며 3년상을 치렀을 것이었다. 이보다 더한 불효가 어디 있겠는가. 도련님은 경전과 역사에 밝고 글솜씨가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두매산골에 숨어 늙어 죽으신다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자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지금 이 꼴로 어찌 돌아가겠소. 행색도 볼품없고 부모님께 무슨 면목으로 뵙겠소. 방법이 있습니다. 자란이 장현의 손을 잡았다. 과거에 급제하십시오. 과거? 그렇습니다. 과거의 급제에 이름을 날리십시오. 장원급제를 하신다면 임금께서도 주목하실 것이고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난 허물을 덮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장현은 고개를 저었다. 3년 동안 책을 놓았소. 이제 와서 과거를 준비한들 할 수 있습니다. 도련님의 재주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라는 다음 날부터 마을을 돌며 책을 구했다. 이 집 저 집 빌리고 때로는 장신구를 팔아 책을 샀다. 경전, 역사서, 문집들을 모았다. 장현은 다시 붓을 잡았다. 밤낮으로 공부했다. 자라는 옆에서 차를 내오고 먹을 갈아주며 응원했다. 마치 6해 전 평안도 가명에서처럼.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소식이 전해졌다. 한양에서 알성과를 치른다는 것이었다. 알성과는 임금이 직접 문묘해 참배한 뒤 치르는 특별한 과거였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올지 알 수 없었다. 장현은 결심했다. 자란에게 말했다. 과거를 보러 가겠소? 그러십시오. 반드시 급제하실 것입니다. 자라는 남은 장신구를 모두 팔아 장현의 노자를 마련했다. 옷도 새로 마련했다. 누더기 같은 옷으로는 과거장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장현은 한양으로 떠났다. 자라는 움막에 남아 매일 기도했다. 부디 장원급제하기를, 부디 무사히 돌아오기를. 과거 시험날이 왔다. 장현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다. 그러나 첫 글자를 쓰는 순간 모든 떨림이 사라졌다. 3년 동안 쌓은 실력이 쏟아져 나왔다. 글이 물 흐르듯 써졌다.
시험이 끝나고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날이 왔다. 임금이 직접 명단을 보았다. 장원은 장현이었다. 임금이 고개를 갸웃하며 옆에 서 있던 이조판서를 불렀다. 이 장현이라는 자가 그대의 아들이 아니오? 이조판서는 깜짝 놀랐다. 대사원에서 이조판서로 승진한 장현의 아버지였다. 다만 이상하오. 부친의 관직을 대사원이라 적었으니 무슨 까닭이오? 마마, 사실은 이조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일을 고했다. 아들이 3년 전 사라졌고 3년상까지 치렀다고. 임금은 장현을 불렀다. 장현은 대궐 앞에 엎드려 절했다. 경이 바로 장현이냐? 그러하옵니다, 마마. 부친이 그간의 일을 말했다. 경 스스로 사정을 말해 보거라. 장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했다. 자란과의 만남, 거짓 맹세로 이별한 것, 견디지 못하고 천리 길을 걸어간 것, 자란과 도망쳐 3년을 숨어 산 것, 그리고 자란의 권유로 다시 공부해 과거에 응시한 것까지. 임금은 조용히 들었다. 장현의 이야기가 끝나자 입을 열었다. 경의 글솜씨는 참으로 뛰어나다. 국가의 대소사를 간파하는 지혜 또한 남다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동한 것은 임금이 잠시 말을 멈췄다. 자란이라는 여인의 지혜로움과 지아비를 섬기는 마음이다. 기녀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그 마음 씀씀이는 어느 양반가 부인 못지않구나. 임금은 즉시 명을 내렸다. 자란의 신분을 양인으로 올리라고. 그리고 장현과 자란의 혼례를 정식으로 치르게 하라고. 장현의 부모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눈물을 흘렸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뿐 아니라 장원급제까지 했으니 부모는 임금의 명에 따라 수레를 마련해 자란을 모셔왔다.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두 사람의 혼례를 올렸다. 자란은 정실 부인이 되었다. 장현은 과거 급제 후 곧장 육품 풍계를 받아 병조 좌랑에 올랐다. 훗날 재상의 반열에까지 올랐고 부부는 해로했다. 두 사람의 아들도 장원의 급제에 현달했다. 자란이 가마를 타고 들어온 그 마을은 사람들이 좌랑의 부인이 온 마을이라 하여 좌랑촌이라 부르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전해진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집 천예록에 실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지혜는 신분의 벽도 넘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